청나라 토강황제의 7째 아들인 1대 순친왕 혁형과 그의 아들인 2대 순친왕 제풍의 묘를 탐방해본다. 묘들의 이치를 표시한 이성지도와 송경령 고택에서 북경 복전 공묘까지 가는 경로지도다. 후해 부근의 거리 풍경이다. 후해 부근에 있는 공항부의 안내판이다. 공항부는 공친왕 혁헌의 저택이다. 혁헌은 도강제의 6째 아들이며 한풍제의 동생이기도 하다. 공항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공친왕 그 밑에가 군왕이에요. 군왕. 이렇게 그 서열이 있어요. 그 왕의 아들이라도 이제 이렇게 그 공이나 이런 거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해륵이라고 그러고 군왕이라고 그러고 친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친왕은 그 서태후하고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반대파들을 막 숙청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이 서태후 남편이죠. 남편하고 그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공친왕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그 부위의 부위의 할아버지가 순친왕이에요. 순친왕. 그 순친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순친왕의 아들이 광서제예요. 아들이 여러 명 중에 아들이 황제가 나왔고요. 그 사람의 손자가 부위예요. 그 칠왕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산소를 갔다가 또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가게 되는데, 그 순친왕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청나라 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부유히 붙인 제풍의 묘가 있는 북경 복정 공묘까지 가면서 보는 거리 풍경이다. 북경시 복정 공묘 부근이다. 그 이치를 표시한 이성지도다. 복정 공묘 입구다. 주변을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이곳은 북경의 최초의 공원 묘지인 것 같다. 안내문을 보면 복전 공원 묘지는 불교와 인연이 많은 것 같다.
이곳 복정공원 묘지는 원래 복존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이 폐사되어 방치되어 오다가 청나라 말 북경성을 지키는 이수 사령관격인 구문제독 강조종이 풍수학적으로 길지로 여겨 그의 부모를 안장한 후 공원 묘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대 순친왕이며 부의의 아버지인 제풍의 묘에 다 왔다. 묘를 살펴본다. 까맣게 좀 많이 关尔加氏，看到了，关尔加氏， 요 두 개가 두 명 这 와이프. 是全家氏。 그리고 어떤 거 부위? 여기 부위 아버지. 여기가 부위 부위 아버지. 아버지. 묘지와 묘지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성씨가 애신강나예요. 애신강나. 그러니까 그 애신강나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저 청나라가 그 여진족이라 그 여진족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씨가 이제 넉자로 길어진 거예요. 애신강나. 중국말로 아이신죄로. 아이신저러. 아이신죄로. 네, 아이신저러. 금시요 금시. 저는 한 여기 있었어요. 他是这窄分子. 다른 쪽에 있다가 여기다 이제 옮겨온 거래요. 네, 그러게 아까 그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 저 교수님 5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부위묘도 가서 보셨잖아요. 봤죠, 네, 부위. 부위묘도 옮겨갔죠. 다른 데 또. 있다가 옮겨간 거고. 네, 거기로. 공동묘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부위 옮겨간 아버지도 다른 데 있다 옮겨온 거래요. 근데 여기 묘는 전부 어떤 묘들이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여기는 공동묘지인데 이게 구경이거든요. 나라에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자리 하나 하는 게 한국 돈 한 4천만 정도 필요하대요. 하나 하는데 네, 하나 하는데 4천만. 이 정도 크기에? 네. 물론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막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비싸거든요. 돈 있는 집에 사는 거. 그러면 여기 중국에 와서 공동묘지 사업해야 돼. 여기도 돈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네요. 아 근데 지금은 이번 얘기로 지금은 이제는 돈 많아도 이렇게 막 이 사이즈 크게 못 한대요. 왜냐면 나라 차원에서 그 제재를 하니까. 근데 저 들어오면서 아까 좀 멋있는 거 하나 봤잖아요. 네. 그건 정말 돈 있는 집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의 남편이 공원 묘지 내의 묘지들은 어떻게 조성했는지 다른 묘들도 살펴본다.
국악대사 왕궁유의 상이다. 왕궁유는 중국 근대 역사상 마지막 문학 사상가로 고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학자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이가 폐위되자 자진한 학자라고 한다. 다음에 탐방할 일대 순진학, 혁현의 묘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가면서 보는 주변의 풍경이다. 대로에서 소로로 접어들었다. 오후 6시 41분이다.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다. 노천시장인 것 같다. 묘역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왔다. 걸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순친왕 혁현의 묘인 칠왕분 안내판을 발견하였다. 일단 걸어가면서 묘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묘역 입구 안내판을 찾았다. 자세히 살펴본다. 이성 지도로 보는 묘고봉을 중심으로 하는 순친왕 혁현묘의 지형과 치세다. 칠왕분이 있는 곳은 당나라 때 서산팔원의 하나인 향수원, 즉 향수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다. 옛날부터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노성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길지로 여긴 곳이다. 칠왕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광제의 7째 아들인 순친왕 혁현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칠왕분촌 주민들로부터 묘역의 위치를 알아본 후 차를 이곳으로 오게 하였다. 벌써 7시 31분이다.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우리 아저씨 빨리 찾아왔네요. 네, 빨리 찾아왔네. 한쪽에는 과수원에서 나오는 사과래요. 근데 그 사과에는 번호가 다 있대요. 이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한 알이라도 없어지면 자기는 안 된대요. 왜냐면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과가.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떨어 못 주게. 아니면 따서 바로 싱싱한 그대로 나라 주석공으로 들어가야 되든지 이렇게요. 이쪽에 북경 쪽에 이 과수원이 좀 많아요. 이제 우리 명십삼릉 쪽에 가도 과일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성 지도로 보는 묘역 주변의 지형과 치세다. 묘는 말끔 모양의 산 중턱에 있다. 이곳을 당나라 때 서산 8원 중 하나인 향수원이라고 하였으며 법은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비정이 있다. 비정 주변을 둘러본다. 돌다리를 건너 묘역으로 가본다. 순친왕 혁현은 음양과 팔캐 그리고 풍수지리를 잘 알았다. 혁현은 어느 날 서산을 유람하다가 이곳 법운사가 풍수지리적으로 길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찰인 법운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법운사의 불상의 자리가 정혈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 법운사를 은 5만 양에 사서 묘를 생전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순친왕 혁현이 1890년 병사하자 이곳에 안장하였다. 1937년에 도굴되었으나 전체적인 배치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음택과 양택이 있다고 했는데 양택은 어느 위치인지 시간이 없어 조사하지 못했다. 음택인 묘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법운사의 법당으로 추정되는 묘 주변을 둘러본다. 가운데 순친왕 혁현의 묘 위치가 불상이 있었던 곳인 것 같다. 지형은 다르지만 남명금 묘를 사찰에 안장한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묘 앞의 주변 지세와 지형도 살펴본다. 묘는 정혈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오결 이기론에 의하면 경유입수의 경자가평, 당문파 즉 당면 출수다. 묘 뒤의 입수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묘 주변을 돌아가면서 자세히 살펴본다. 묘역에 오르는 계단 아래와 좌우의 비석도 자세히 살펴본다. 묘역 계단 아래에서 보는 떠오르는 보름달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다. 돌달이다. 당나라 때 서산 8원호 하나인 향수원에는 특이한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돌다리인지도 모르겠다. 비정 앞에서 보는 풍경이다.
계단이 가팔라 조심해야 한다. 주차장이다. 주변 산맥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전부 다 연산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연산 산맥. 여기는 아까 올라오면서 이정표를 보니까 봉황령이라고 썼고 여기 산 이름이 별도로 산봉우리 이름을 별도로 달았더라고요. 근데 북경은 전부 다 태양산 산맥으로 뻗어져 나온 연산 산맥이라 그래요. 전부 다. 이제 내일에 우리 마지막 날에 명시산은 가지잖아요. 거기에 산도 천수산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다 연산 산맥이라 그럽니다. 만리장성 있는 산 전부 다. 밤 8시가 되었다. 늦었지만 즐거운 답사였던 것 같다. 박정혜 교수로부터 순천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영국하고 아편전쟁 했잖아요. 그걸 해서 젖힌 황제고, 그 사람의 아들 이제 이 도광제 다음에 황제가 된 게 서태후 남편이죠. 서태후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서태후 남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태후의 시동생인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서태후 여동생이랑 했어요. 서태후 여동생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서태후 서태후가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하나 낳았는데 걔가 일찍 죽어버리죠. 서태후 아들이 일찍 죽어요. 황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가 자기 조카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때 가장 이제 그 자기 여동생 아들이잖아요. 저 사람의 아들이. 그래서 그거를 황제를 시킨 게 광서제예요. 광서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설은 가면은 그 사람 무덤 속에 지하에도 들어가 볼 거예요. 광서제인데 그 사람도 또 애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애를 못 낳고 죽으니까 또 다른 이제 또 황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서제의 그 광서제의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의 아들 찾은 게 부이예요. 3살짜리. 그래서 갖다가 낳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서제의 이름이 제자로 돌아가는데 아까 그 부이의 아버지가 제풍이거든요. 제자 돌림이거든요. 그게 중국 황제들도 다 그 돌림자를 썼어요. 그 황제를 시켜놓고 서태후가 자기가 권력을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서제가 나도 이제 20살이 됐으니 나한테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태후가 이게 감이 어디서 대들어 이씨. 그래가지고 걔를 황제를 갖다가 영대라고 그러는 그 희화본 귀퉁이 한쪽 귀퉁이에다 갖다 감금을 시켜버려요. 황제를. 그 이제 황제가 거기 갇혀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이 마약을 주는 거죠. 그냥 낮에 때 목롱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서태후가 죽어요.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서태후가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태후가 그 사람을 독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걸 먼저 죽여놓고 죽었다. 근데 광서제의 부인이 서태후의 또 친정 조카예요. 여자 조카 데려다가 그 황제를 부인을 시켜놓고 서태후가 죽으면서 자기 권력을 광서제 그 부인한테 줘요. 네가 권력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서 부인 앉혀놓고 자기 이제 그 조카가 권력을 휘두르게